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다소 안심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월요일장입니다. 장 초반에 기관 바짝 사들이더니 외국인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넘게 오르고 있는 오후장의 흐름이죠. 네, 오늘 강한 탄력 받으면서 시장이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안도감을 드는 그런 시장의 모습입니다. 또 이번에 콘텐츠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특징주를 또 8가지 뽑아왔으니까요. 대진표 통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8개 특징주 그 대진표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의 대결입니다. CJ CGV 대 쇼박스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 콘텐츠 관련 종목들인데요. 영화관을 운영하는 CJ CGV 그리고 영화 배급을 담당하는 쇼박스입니다. 이번에 칸 영화제를 휩쓴 박과 송 덕에 오늘은 주가 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승자는 잠시 뒤에 가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는 화학 관련주에서 효성화학이 올라와 있고요. 또 요즘에 돼지고기 가격이 금값입니다. 네, 선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라운드 네오이즈 홀딩스와 위메이드 맥스죠. 메타버스와 NFT 이 세 시대의 키워드를 갖고서 지난해 하반기 정말 엄청났던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을 고점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좀 내려왔죠. 폭락의 기간을 겪어야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금 고개를 좀 들고 있는 두 종목인데요. 더 확실하게 가져갈 종목은 누군지 잠시 후에 가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현대차와 엮이게 되면서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들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까지 함께 분석해보면서 어떤 게 더 좋을지 함께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개 특징주 살펴드렸습니다. 대진표 꼼꼼하게 짚어드렸고 지금부터는 1라운드 대결부터 들어가 보죠. 자, 1라운드 대결은요. 오늘 정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두 가지 종목입니다. CJ CGV와 쇼박스의 대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 선택도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방금 창호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 칸을 품은 K무비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박찬욱과 송강호의 칸 영화제 수상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이렇게 영화 관련주들이 오늘 탄력을 받고 있고요. 또 범죄도시2가 흥행하게 되면서 역시 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영화 산업에 관해서 K 콘텐츠 관련해서 먼저 이슈 토킹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설명해 주시죠. 뭐 설명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니 이게 지금 이 칸 영화제라든지 네. 범죄도시2의 흥행이라든지 이런 게 기폭 제거돼서 네. 비단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당분간 콘텐츠주들의 랠리 좀 이끌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사실 속도는 느리지만 네. 꾸준히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이 생태계가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 자체가 뭐냐면 첫 번째 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배급이 있고 상영이고 관객이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이랑 똑같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으로 사다 보니 이 코로나19라는 어찌 보면 예. 그게 크게 제일 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대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기한 연장까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칸 수상으로 인해서 이슈적인 부분 단발성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꾸준한 신작을 발표로 해서 이제 후반으로 갔을 때 중장기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점이라 생각하는데 네. 근데 투심이 사실은 그렇게 중장기로 어찌 보면 이 섹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뭐 생각을 떠자면 이번 기회에 이런 영화 콘텐츠들이 예. 좀 국내 산업이 좀 좋아지면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죠? 미국의 넷플릭스는 예. 주가가 하방을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마냥 계속 갈 줄 알았더니.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러시아 쪽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회원들이 이제 원로 지출하는 그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핸드폰랑 똑같아요. 한 번 가입하게 되면 더 이상의 그 창출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일단 넷플릭스가. 너도나도 일단 가입을 해놓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가입해 놓아서 새로 가입할 만한 유인이 좀 부족하다. 이제 넷플릭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예. 고급 영화나 좋은 것만 쓸 때는 프리미어로 해가지고 일반 네. 요금 체제가 바뀌든지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단편성으로 돈을 예. 더 지불하게 만들어서 좀 그거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지금 기존에 우리 뭐 요금처럼 네. 고정 요금처럼 가지고는 넷플릭스 주가는 살아나지 못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그 돈 주고 사서 봤던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영화도 어찌 보면 지금 이번에 새로 떴던 게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예. 넷플릭스 어찌 보면 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컨텐츠 사업은 무한한 발전으로 인터넷이 이제 5G, 6G로 이제 계속 창출해 나가면서
많은 이제 기대 효과는 되게 클 거예요. 전에 봐도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 10분, 20분 받아서 봤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바로 그냥 스트리밍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거의 통신의 어째 기술이라고 좀 봐지고 제작이라든지 환경이나 여건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가 좀 종식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이렇게 끝낼 상황이 되면 좀 생태가 좀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늘 같은 이 상황, 주가가 오른 상황, 이거는 잠시는 일시적으로 급등이라 좀 봐지고요. 일단 며칠 있으면 다시 또 네. 차익 실현이 또 조금 내려올 거라 저는 예상되기 때문에 예. 아무튼 이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활력을 뗀다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테지만 지금 칸 얘기가 화제가 되는 것만큼 계속 가긴 쉽지는 않다라는 네. 점 말씀해 주셨는데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저도 컨텐츠나 영화 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그런 평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예. 추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밸류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시장에서 지금 그 수급을 한번 모아서 계속해서 지속성으로 가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일단 칸 국제 영화제 수상이라는 그런 모멘텀. 이제 이전에 뭐 오징어 게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오징어 게임 같이 이제 뭐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 네. 그렇게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시장이 있고 이어갈 수 없는 시장이 있는데 저는 시장이 조금 그걸 받쳐주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K 콘텐츠가 결국에는 이 전방 산업 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일단 그 K무비 관련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넷플릭스 경우에도 예. 지금 K 콘텐츠들이 상위권을 유지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영화 쪽에서는 지금 범죄도시2가 거의 이제 1000만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추세로 간다면 또 그 1000만에 대한 그런 기점으로 그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콘텐츠를 이제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 영화 산업이나 컨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려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주식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영화 산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뭐 아까 나온 이제 종목이 이제 쇼박스도 마찬가지고 예. 아니면 뭐 제이 컨텐츠리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하반기에 종이집, 넷플릭스 종이집이 이제 리메이크돼서 한국판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워낙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래서 종이집을 그냥 단순히 리메이크하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은행 강도 쪽으로 해서 이거 좀 스토리를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아무튼 예. 북한이랑 국내 그런 그 남북 관계를 다시 집어넣어서 새로운 요소로 그렇게 갑니까? 네, 리메이크를 한다고 해요. 거의 그러면은 완전 다른 작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예 거의 다른 작품이 되겠죠. 이제 통일을 어.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다시 리메이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용이 이제 아예 한국화해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더 증가가. 기대도 네. 되는데 이게 약간의 리스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네, 리스크는 있는데 지금 평가로 보면은 좀 더 예. 기대감이 더 많이 있다고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같은 경우 유튜브 댓글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평가를 하면서 맞아요. 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 체크하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이게 넷플릭스의 이제 종이의 집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고 이게 예. 이제 한국을 가져와서 리메이크를 하는데 과연 이 관련주들이 또 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거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미리 네. 사전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댓글 보면은 약간 그 민심을 읽을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영화관 얘기하셨을 때 예. 뭐 팝콘 봉지 세 본다고 그렇죠. 네, 네. 그런 팝콘 것처럼 봉지. 네, 이게 실제로 그 이제 증권가나 아니면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것처럼 예. 그런 네.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기대감이 저는 더 우호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SNS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죠? 이제 최근에 컨텐츠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역주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SNS가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요즘 뭐 난리인 아니면 요즘 네. 뭐 어쩌고 하면은 제목부터 가지고 좀 돌면은 뭔가 맞아요. 갑자기 터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조회수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쳐주면은 뭐 상한가 치듯이 한번 쳐주면은 맞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역주행 거기에 이제 결국에는 그게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건데 요즘에 대형 기획사들도 먼저 이제 방송이나 그런 쪽보다는 유튜브에 많이 투자를 네, 해서 전략을 그렇게 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빌보드 차트도 네. 원래는
싸이 같은 경우 싸이가 이제 그거를 판도를 바꾼 건데 네. 그 전까지 유튜브 집계가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유튜브 집계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때가 이제 싸이가 이제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고 나서 아 이거 이제 의미 있는 숫자다. 이것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빌보드 차트 집계에다가 유튜브 조회수를 넣어줘야 된다. 그때부터 예.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스타들도 활용을 하는 만큼 앞으로 기업들도 컨텐츠를 활용을 할 때는 그런 예. 유튜브 플랫폼이나 아니면 SNS 플랫폼을 자주 활용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런 요소들을 빼뜨리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 마케팅을 진행을 한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투자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다각화적인 시점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콘텐츠주가 오늘 그 칸 영화제에 워낙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있죠. 이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런 의견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좀 챙겨드렸고요. 네. 이 중에서도 선별이 좀 필요하다는 점도 같이 한번 유념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종목 고르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네. CJ CGV 그리고 쇼박스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 나가다가 이번에 좀 탄력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인데 CJ CGV랑 쇼박스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김영호 전문가님? 저는 CJ CGV를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CJ CGV.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선택일까요? 옛날부터 CJ 시집을 계속 했습니다. 어쩐지 리오프닝 때부터 강남역에 찾아가시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일단 모아진 상황입니다. CJ CGV로 의견이 좀 모아졌고, 자 그런데 아까 전부터 저희가 계속 언급했던 영화인데 그 범죄도시2 네. 요거 쇼박스가 배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기세가 대단한데 쇼박스 그럼 굉장히 좋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가도 더 좋은 거 같아요. 이게 맞아요. 그 영화에 관련돼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생태계를 모르면요 이 구조를 몰라요. 예. 원래 옛날부터 대한민국 역사, 영화 역사는 뭐 단성사, 피카데리, 네. 극장의 주들이 전주들이 네. 영화사를 우지자지했던 시절이에요. 어, 지금 그때 옛날만 단성사.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극장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예고편 같은 글을 이제 페인트로 해가지고 그림을 다 그렸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대한극장이라든지 이런 뭐 돌비 사라운드 뭐 이렇게 시스템 해갖고 막 하고 왜 예고가 나와서 막 가슴에 소름 지고 하고 영화 보고 했던 아주 그런 어릴 때 시절.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납니까? 자, 그게 영화만 선택했던 게 영화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어찌 보면 뭐 제작이라든지 수입 배급이라든지 그거는 어떤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상영하고 예. 또 해외에서도 또 상영관을 만들면서 다각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 자체는 네. 어찌 보면 일단 극장. 핵심은 영화관이다. 네, 단순히 말하면 극장, 영화관. 영화관이 그래서 대기업들이 진출한 거죠. 옛날에는 그 동네에 뭐 서울의 지주 이렇게 네. 전주들이 했지만 지금은 대기업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이 바뀌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장을 갖다가 크게 봤을 때는 그 지금 그러니까 CGV가 어찌 보면 지금 둘 중에서 뭐가 더 낫냐고 봤을 때는 CGV의 성장성이 더 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배급사라든지 제작사는 언제든지 어떤 다른 회사들이 진출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좀 약간 독과점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주가의 또 흐름까지도 봐야 되니까 네. CGV를 선택한 거죠. 이번에 뭐 범죄도시2가 흥행하기도 했고 사실 리오프닝이 되면서 쇼박스가 그 수혜를 많이 입을 거다 이런 의견도 많던데 네. 김영호 전문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쇼박스가 이제 컨텐츠 배급사를 뛰어넘어서 컨텐츠 제작 쪽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대감은 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오늘 좀 시세가 많이 나온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좀 앞으로 더 가는데 이제 탄력성적인 부분에서는 쇼박스가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어쨌든 테마적으로 지금 범죄도시2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고 아마 1000만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 한 번 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오랜만에 보는 대형 대박 나는 네, 장소죠. 그렇죠. 사람들도 많이 보고 맞습니다. 거기 이제 이미 그 이전에 지금 CJ CGV 같은 경우에는 뭐 닥터 스트레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걸 기반으로 지금 범죄도시2 아. 거기 지금 이제 상해 그 주역이 되었던 브로커까지 해가지고 좋네요, 그런- 요즘에. 네 그런 기대작들이 지금 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CJ CGV가 어떻게 보면 시장 분위기 상으로 저는 CJ CGV를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런 쇼박스 같은 종목들을 올려주려면 이제 엔터부터 시작해서 컨텐츠 제작 업체들 전체적인 수급을 그 불러일으켰던 때가 바로 오징어 게임 때 한 번 있었는데 네. 그런 테마 군집을 시키기에는 좀 약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시장에서는 차라리 그런 좀
가급적 무거운 종목, 그나마 무거운 종목이 CJ, CGV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실적 턴어라운드가 더 기대되는 부분도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쇼박스는 어떻게 보면 작품 하나에 그런 네. 실적이 많이 영향을 간다면 CJ, CGV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영화 산업에 대한 그런 상승과 같이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CJ, CGV를 골랐습니다. 네, CJ, 알겠습니다. CGV가 옵션이 더 많네요. 상승할 수 있는. 네. 그러면 CJ, CGV를 두 분이서 모두 골라주셨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역시 CJ, CGV로 많이 무게가 좀 기우네요. 네. 68% 득표하면서 4강으로 진출 확정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쇼박스에 대해서 가격 전략 김영우 전문가님한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쇼박스 목표가 6,500원 보고 있고요. 범죄도시 2의 그런 흥행 성적에 따라서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시장이 좀 받쳐주고 네. 이제 조금 기대감이 아직 죽지 않았을 때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좀 장기적으로 짧게 보고 저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흥행 여부에 따라 움직일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6,500원으로 쇼박스 주가 책정해 주셨습니다. CJ, CGV 올리도록 하겠고요. 2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8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상당히 좀 낯설게 두 종목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네요. 효성화학, 보통 요즘에 수소차 관련주로도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선진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참 많이 거론되는 쪽이죠. 사료, 육가공, 이 전문 업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목 간의 승자를 지금부터 가려보겠습니다. 네, 효성화학과 선진 이 두 종목도 좀 지지부진하다가 요즘에 좀 연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 네, 최인호 전문가님이 둘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실까요?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나 지금 시장의 흐름, 정책주 봤을 때는 당연히 오늘 민주는 어찌 보면 그거예요. 효성이에요. 효성화학입니다. 저는 왜냐면 단연케 공언합니다. 근데 예. 선진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죠? 왜냐면 제가 보도집회 기술적인 분석으로 봐도 선진은 작년 5월만 하더라도 고점을 예. 그렸어요. 그때도 대지 열병이었고 코로나였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이 될 거라는 예시적인 그런 컨센서스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다음 또 지금 1년 후에 걔네 어찌보면 시간론입니다. 그 예. 1년을 한번 딱 지금 되짚어 보니까 그 차트의 기세가 작년만큼 동일하게 올라가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진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2021년부터 시작해서 딱 동일하게 한번 보시면 쭉 한번 보시면 그 상당한 상승세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어차피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이 악재들은 계속 갈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비료, 사료는 계속 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투자적인 심리로 봤을 때는 선진을 가는 게 마땅하고요. 네. 효성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섹터로 그냥 펀더멘탈적으로 정책적으로 가면 괜찮은데 지금 또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시청자분들이 난리 났어 지금. 아하. 네, 지금 제일 내 돈이 이제 중요하죠. 파란색, 빨간불. 예. 내일을 위해서 선진을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진. 선진. 네.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선택해 주셨어요? 저는 효성화학을 골랐습니다. 효성화학인가요? 네, 좀 더 네. 미래를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선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적으로 지금 수익 볼 수 있는 아주 예. 최적의 위치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료주들이 가고 있고 지금 돼지고기 값 상승하면서 또 이제 육계 관련주들이 또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테마적으로 트렌드에 맞는 종목은 선진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거를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 쉽지 않죠? 네, 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정말 동시효과상 수급을 봤을 때 네. 어떤 게 도대체 테마로 오늘 갈 것인가라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게 하는 수급이었어요. 요즘에 좀 어지러워요. 네, 맞습니다. 뭐 이게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네. 시초가로 들어가기에는 또 높게 또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쌀 수출 관련해서 이제 이지바이오 홀딩스 그리고 신성홀딩스가 이제 결국에 갔단 말이죠.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 테마주들을 선별을 하는 데는 어렵다. 근데 가능은 합니다. 네. 물론 이 수급을 보고 물론 따라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결국엔 신성홀딩스가 동시효과상에서는 상승률로 보면 대장이었거든요. 네. 지난번에 신성홀딩스 네, 최인호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다산 네트워크 그때 올라갔죠. 와 짜증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 제가 분명히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게 막 가지 않습니까? 예. 믿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랬다고 좀 이따 더 들어보시고요. 네, 그때 신성홀딩스 제가 말씀드릴 때도 네, 제가 이거 대응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다산 네트워크를 아마 골랐을 건데 신성홀딩스는 결국에는 그 굉장히 오늘 과연 이게 종목이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 신성홀딩스가 한 17%에서 20% 상승을 한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따라가는 애를 가져가야 되는데 바로 그게 이제 오늘 이지바이오 였다. 그거를 이제 따라갔으면은 오늘 굉장히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었겠죠. 네. 근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시청자분들이 하시기가 좀 아직은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하다. 물론 많이 되신 분들도 네. 계시겠지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예. 이제 실적이 계속 기반이 되고 있는 효성화학을 저는 골랐습니다.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예. 좀 더 들어보죠. 네. 신성홀딩스가 네. 결국 갔습니다. 갔습니다. 거기 네. 갔습니다. 그러면 네. 선진이 오늘 이렇게 효성화학이 좋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으로 가셨다는 건 네. 다음 주에 신성홀딩스처럼 이렇게 바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관점 아니십니까? 이거 지금 CPI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시작해서 지금 반응이 계속 상승세를 보고 있어요. 네. 매달 미국은 매달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표지수 보면 지금 기름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쓰는 휘발유 가격이 한 34% 올랐다고 미국에서 다 나오고 네. 가스값도 최대치 올랐고 그다음에 식료품들이 계속 오르고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요. 최고치죠, 최고치.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식품 가격들이 상승했다 하는 순간에 다음 날 국내 시장에서는 바로 그냥 또 한 번. 예, 그냥 숨도 안 쉬고 겹상됩니다. 쫙 올라갑니다. 아직 그래서 끝나지 않는군요, 아직 이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12월 달까지는 아하. 우리 지금 계속 이게 선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금 사서 그냥 묻어두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습니까? 왜냐면 네, 그렇죠. 왜냐면 배합 사료, 예. 축산물 가고 이 두 개 자체가 인플레이션과 다 포함되기 때문에 예. 그걸 갖다가 장점을 하는 거고 그때는 한번 전에 한번 차트상에 보시면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모멘텀이 상당히 살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면 어차피 매크로적으로 돌아가는 것만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찾아야 되는데 네. 이 사실 찾기가 힘들어요. 그거 좀 찾아주신 거잖아요. 시장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낙폭주가 가대 낙폭된 종목들을 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져가게 될지 예.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이거를 평단가를 내놓고 물타게 될지 되게 지금 혼란스러운 지금 구자를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제가 공개 방송 때 제가 그때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진 뭐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가끔 생각나실 때 한번 코멘트 해주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효성화학과 선진의 대결입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으니까 여러분의 의견으로 4강 진출자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이 박빙의 대결이 됐네요. 네. 승자는 일단 효성화학이 됐습니다. 59% 득표하면서 효성화학이 4강으로 진출했습니다. 네, 선진 묻어둬도 괜찮을 네. 정도로 좋은 종목이다 이런 말씀 예. 네, 주셨는데 맞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아주 간단한 17,000원 먼저 한번 일단 던져주고. 수익 먼저 한번 예. 받아보시고 예. 네.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네. 받아보고 더 받아보자. 네, 선지는 17,000원으로 우선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효성화학 올리도록 할게요.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3라운드 대진표 보시면요. 네오이즈 홀딩스와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게임주 간의 대결인데 네. 지난해 하반기 때 정말 대단했던 종목들입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주가가 끝도 없이 내려갔고요. 네. 최근 들어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빨리 치고 나갈지 더 안정적으로 치고 나갈지 가려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선택도 기다려보겠고요. 네. 자, 먼저 조현우 전문가님. 둘 중에 어떤 종목입니까? 이 두 종목은요, 예. 그냥 지금 게임주들이 뭐 단기간 내지 회복세가 보이는 초점에서 지금 계속 오르는데, 네. 위메이드 맥스는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체 발행된 코인 때문에, 위믹스 때문에. 위믹스 때문에 그게 부각되면서 일시적인 상승세는 있겠지만 이것도 네. 둘 다 단기성이에요. 네. 아, 그런가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위메이드 맥스가 좀 더 가요. 네오위즈보다는. 예. 그래서 일단은 위메이드 믹스로 가겠습니다. 위메이드 일단은 맥스요. 상대적으로 그나마 낫다죠. 네. 자, 그럼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네오이즈 홀딩스. 네오이즈 홀딩스요. 이번에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계시네요. 네, 위메이드 맥스 최인호 전문가님 네. 이번에 안정성 검토 받았다는 게 예. 사실 좀 괜찮은 결과물 아닌가요? 좀 상당한 큰 결과물인 것 일단은 같은데. 그 부분을 어차피 뭐 이제 예. 발행하는 이제 그 위믹스가 일단은 제일 네. 관건인데 지금 게임주가 일반적으로 게임을 해서 이렇게 즐기는 어찌 보면 그게 컨텐츠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예. 지금 이걸 가지고 광고도 들어오고 애드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코인이라든지 NFT라든지 여러 가지 예. 광대한 통신망까지 같이 지금 무슨 게임주가 옛날에 그냥 게임이 아니라 네. 그래픽까지 모든 아우르는 어찌 보면 사업입니다. 컴퓨터 그렇죠. 사업까지. 예.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게임주가 사실 지금 시장에서 기술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나스닥이 워낙 또 약세장이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좀 약간
좀 후발로 좀 많이 좀 밀리고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지금 계속 가야 될 코인, NFT 예. 이 시장 자체가 거의 대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어떤 종목보다도 예. 뭐 NC도 있겠죠. 그렇지만 NC보다도 더 먼저 선발로 나갔던 종목이고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1200까지 튀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위메이드 맥스의 게임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갈 것 같으면 이 종목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뭐 갈 때 뭐 순식간에 10배 쳤던 종목이니까. 한번 근데 더 그 네오위즈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나이 드신 뭐 어머니 할아버지 보면 예. 다 핸드폰 보면 한 게임만 근데 맞고라는 아, 네. 게임을 네오위즈에서 만들거든요. 맞고라는 게임을. 네. 네. 그래서 1000만 명이 깔았던 그 종목이 그 회사기 때문에 좋잖아요. 예, 그렇죠. 그 회사의 이제 비즈니스적인 게 이제 지주회사 홀딩스가 운영을 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나 NFT를 시장성을 좀 다변화시키고 그다음에 네오위즈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어쩌면 게임의 신작들을 널리 알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는 홀딩스가 더 유리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코인이 있기 때문에 네. 코인은 대한민국 분들은 아직까지는 이쪽 관련되면 아직도 좀 미련이 투심이, 많이 미련이 남아있다. 남아있고 물려볼 수도 있지만 투심이 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부분에서 들어간 거지 도찐개찐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게임 같은 위메이드 경우에는 맥스가 차트로 봤을 때 최근에 조금 들어 올리는 것 같지만 사실 가만 보면 최근에 2배 올랐단 말이죠. 거의. 예, 맞습니다. 예. 그래도 더 치고 나갈 여력은 아직 그렇죠. 남아 있다. 상승 근데 이제 단기 상승폭이라고 저는 사실은 마음에 이게 너무 많이 흘러내렸지 않습니까? 예. 줄줄 흘러내렸는데 거래량도 없었습니다. 네. 한 세네 달 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한 연일 때한 5거리일 정도 계속 게임주들이 상승하면서 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오를 때 좀 됐지 않냐. 네. 시각은 되게 많아요. 컨센서스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이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위메이드 맥스가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그래도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크게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한번 관찰하시면서 근데 지금 게임주는 지금 시청자분들 많이 개인분들이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맞아요. 거의 뭐 40% 정도 물려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지금 이 순간에 빼야 되나 더 오를까 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종목 진단 진신지전에서 많이 의뢰되는 게 게임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급하게 대응한 것보다는 지금 시장의 흐름이 지금 너무 다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네. 한번 시장 한번 봐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예. 좋을 것 싶습니다. 네, 네. 김형우 전문가님, 네. 이 네오위즈 홀딩스 사실 5월 들어서는 29,000원 선까지 떨어지면서 저점 형성하기도 했었고 네네. 요즘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또 위메이드 맥스에 비해서는 좀 탄력도가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셨길래 네. 네오위즈 홀딩스를 고르셨나요? 자 이제 전반적인 시장을 얘기를 드릴 때 예. 이제 그 시장의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 먼저 바이오주였고 그다음에 게임주들이 움직였다가 지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위메이드 맥스는 그게 이제 한번 움직였다가 지금 쉬고 있는 애들이고 딱 거의 매물 때 거기 맞고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터뜨렸던 그 거래량 때는 마지막 이제 또 음봉으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그때 이제 또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충분히 차트에서 보여줬단 말이죠. 네. 이제 네오이즈 홀딩스는 아직 시작을 안 한 종목이다. 그래서 가능성이 더 높은 종목이고 접근을 하실 때 차라리 지금 아직 발동이 안 걸린 종목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두 종목을 일단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게임주들은 결국에는 이번에 루나 사태도 있었다시피 네. 그 플랫폼 생태계, 코인 생태계, 블록체인 생태계를 직접 구축을 하는 기업들을 저는 선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위메이드는 당연히 저는 신뢰도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오이즈 홀딩스도 이제 네오핀이라는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생태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신뢰도적인 부분에서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네오이즈와 위메이드 맥스는 둘 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P2E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한 선점에 있고 그리고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좀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은데 예. 위메이드 맥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거래량이 나올 때 위메이드 처음에 이제 크게 나올 때 위메이드 맥스 보시면서 탄력성 높은 종목으로 그냥 수익 실현 하자라고 했는데 이미 그 정도의 충분한 시세가 나오고 지금 다시 단기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세 번째 거래량이 이제 가장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똑같은 거래량이 또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 거래량에 따른 그 봉 자체가 윗꼬리를 달고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근데 네. 저 때 나오는데 종가를 그렇게 크게 무너뜨리지는 않은 그런 거래량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은 시세가 살아있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네오이즈 홀딩스는 좀 시작을 안 했다.
그런 점에서 네오이즈 홀딩스를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 반영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의 선택은 네오이즈 홀딩스였습니다. 65% 득표하면서 네. 네오이즈 홀딩스가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위메이드 맥스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좀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 중장기랑 단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게임주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4,000원까지도 24,000원 선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중장기는 35,000원.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바로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거래 이제 차익 실현이 한번 나오면서 눌림목이 한번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4거래일 이후 지금 4거래일 이후로 한번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번 진입하시면서 수익을 한번 보시면 되고 이제 중장기로는 35,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시세적인 흐름과 차트의 한번 흐름을 봤을 때도 충분히 저 정도까지는 더 이상은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강한 이슈나 그게 없기 때문에 네. 고점 대비 원래 절반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올라갑니다. 근데 절반. 이상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계산해 보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단기적으로 24,000원, 중장기적으로 3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오이즈 홀딩스 올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라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8강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자동차 부품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SL과 화신의 대결인데요. 자, 이 두 종목 간의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낙수 효과 누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최인호 전문가님. 그때도 또 동일하게 제가 화신을 했었고 이쪽에 앞에 계신 김용호 전문가는 SL을 했었어요. 오늘도 그럴까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포니 때부터 만들어서 이거는 C필러 바디 쪽으로 화신이 최고다. 최고다. 예, 근데 SL은 미국의 공장들이 다 예. 시행했기 때문에 일단은 완만한 실적은 계속 유지될 거다. 그렇지만 강한 상승이나 현대자동차에 전기차 입성하게 되면 바디적인 예. 부분에서 폭발력을 있을 거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폭발력 보여주네요. 4거래를 올랐어, 4거래. 그래서 하루가 좀 대단해요, 이야기가 진짜. 4거래를 예. 계속 올랐기 때문에 어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더 화신을 한번 예. 52주 이제 고가 한번 갱신할 거라 예상되고요. 네. 이제 그때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화신에 대해서 지금 답변 시작부터 좀 강하게 쐈는데 김용호 전문가님. 네. SL이요, 화신이에요? 저는 계속 SL 가야죠. SL입니까? 와. SL 아직 변함이 없다는 거 보시면 네. 아직 확고한 뭔가가 있나 봐요, 이게. 여전히 실적에 대해서 예.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저는 화신이랑 SL을 뭐 따로 보실 게 아니라 네. 그 미국의 이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두 개 다 이제 같은 형제 같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제가 뭐 화신이랑 SL을 두 개를 이제 고르라고 하시니까 네. SL을 고른 건데 화신이나 SL은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L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공장들이 신규로 증설이 되고 있고 예.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주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터지고 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부각이 더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도 그 중에 일부로 그 밸류체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기차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특히 북미 지역 쪽의 실적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과 이어서 그리고 LED 라이트가 계속해서 또 발주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점에서 화신이랑 SL을 비교를 해본다면 저는 그래도 SL이 좀 더 네. 낫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최일호 전문가님 코웃음 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왜냐 그때도 예. 했을 때 두 개 했을 때 누가 먼저 화신이 더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뭘 또 올라? 그래서 제가 웃어온 거죠. 그러니까 LC도 올라가면 좋죠. 왜냐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더 화신? 올라가면 좋죠. 아니 그 왜 이유는 뭐냐면 SL은 말씀 더 큰 회사예요. SL이 더 큰 회사라니까요. 큰 회사는 네. 맞다. 큰 회사인데 지금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 당장 시점에서 그때도 있지만 시점에서 어느 게 종목이 기간에 더 단기적으로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죠. 계속 맞죠. 좋은 회사로만 그렇죠. 따질 거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좋은 회사를 좋아하지만 예. 그래도 이 분위기적인 상황적인 건데 SL 같은 경우에는 원래 램프 회사예요. 자동차 전문의 램프이기 때문에 근데 램프가 더 비싸요. 근데 원래 C필러는 바디 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화신 같은 경우에는 좀 장점이 뭐냐면 자동차 바디는 웬만하면 거래처를 대부분 메인사 밴더들을 바꾸지가 않아요.
액세서리 부분은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아, 잘 안 바꿔요. 원래 거래처를? 바디는 평생에 포니 때부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포니 때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수혜주라고 하죠, 수혜주. 그런 걸 신뢰가 또 확 생기네요, 그런 포니 걸 때문에. 수혜주라고 하는 거예요, 수혜주. 그렇지만 SL 같은 경우에는 현대 니네 안 써? 나는 그럼 GM 갈 거야, BMW 갈 거야. 충분히 다각적인 노선을 가서 OEM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하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흔들림은 좀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의 어찌 보면 뭐 기술적인 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뉴스적인 그런 이슈를 알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 대응할 수 있죠. 근데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SL 같은 경우에는 또 저점이라든지 고점에서 대응하기 좀 힘들 거예요. 근데 화신은 현대다. 포니 때부터 제네시스까지 가자. 그렇게 가면 편하죠. 예, 그러니까 매출과 그런 걸 네. 다 계산하면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이거죠. 오랜 화신 알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린 상황입니다. 채팅창에 마그마님께서 화신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라일님께서 김영우 전문가님 오늘 뭐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 같다고. 오늘도 진단해 주시네요. 네. 오늘 어떻게 두 분 중에 누가 신뢰를 더 많이 받았을지 네.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의견 띄워주시죠. 네, 시청자의 선택은 닥터킴이었습니다. SL로 가네요. 61% 득표를 하면서 SL이 4강 마지막으로 진출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 화신에 관련해서 가격 전략과 앞으로의 전략 좀 세워주세요. 투표하시면 평생 수입 못 내실 겁니다. 예. 맨날 가는 그러면 또 자제해 주시고. 네, 이건 아니 뭐 왜냐면 그 우스갯소리인데 그렇죠. 잘하실 왜냐면 거예요. 네, 개인의 그쵸. 영역하고 전문가 영역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네, 저는 개인과 전문가 영역은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시장에 반응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예. 아무튼 이런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요. 네. 화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주 신고가까지 저는 12,000원까지도 저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원래 그러니까 52주 신고가가 얼마죠? 거의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52주 신고가까지 12,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가는 건데 근데 그게가 어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위에서 눌린 게 많기 때문에 그때 되면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더라도 충분히 지금 현대자동차에 지금 모멘텀을 같이 수혜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시면서 실적 부분도 있으니까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신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9,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12,000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은 SL이 되겠습니다. 4강 확인해 보시죠. 자, 4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영화를 담당하고 있죠. CJ, CGV 오늘장 화려하게 가고 있고요. 효성화학, 수소 관련해서 좀 많이 언급되는 종목입니다. 효성화학이 4강의 1라운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화냐 화학이냐 골라보도록 할게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 먼저 선택해 주세요. 저는 효성화 가겠습니다. 효성화학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으로 제가 가실까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민주가 효성화학이라고. 알겠습니다. 네. 수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정부의 정책줄 수소 중에서 네. 유일하게 단원 수익을 냈던 기업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효성이에요. 효성이에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효성은 네. 무조건 이 나일론, 네. 예, 네. 폴리에스테르라든지 합성 수지에 관련된 업종으로서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관련돼 있는 산업으로 관련돼 있는 거는 제가 1등이라고 좀 봐지거든요. 예. 그래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자리도 좋고 하니까 네. 지금 오늘의 민주로 보고 효성화학 매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면 이번에 새로운 소식 전해온 CJ, CGV 하는 게 더 단기적인 수익이 아닙니다.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단기적인 측면과 중장기를 다 같이 봐야 될 지금 시점이에요. 시장이 올 연말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뭐 글쎄요라는 걸 보시면 그만큼 그렇죠. 막연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같은 영화 산업이 오늘 뭐 칸이 내일도 뭐 계속 하지 않지 않습니까? 365일 자체는 아니죠. 네. 한번 그냥 끝나면 끝나기 때문에 단발성이 워낙 강하지만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울산에 네. 지금 용현 공장에 지금 한 12,000 정도, 13,000톤 정도 되는 공장도 지금 수소 플랜트, 액화 수소 플랜트 공장도 지금 증설되고 계속되고 내년 5월 달까지도 계속 가동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공장도 지금 플랜트 사업화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2024년부터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가져갈 거예요. 예, 그만한 수입을 지금은 이제 다른 쪽에서 수입을 나지만 그래서 국가 정책인 수소에 관련되어 있는 이 업황이고 업종이기 때문에 진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예, 진짜 지금 이 안에 있던 어떤 업종도 다 중요하고 좋은 네. 종목이지만 네. 그렇지만 이 올해도 어려운 시장에 정책 그다음에 수소 확실한 신재생, 미래 먹거리. 예, 미래 먹거리 이런 거 봤을 때는 펀더멘털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수익도 나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 보고 가시기 더
그러면 CJCGV는 네. 이 재료가 거의 휘발성을 갖고 있을 정도인가요? 뭐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죠. 왜냐면은 CJCGV는 코로나 때 너무 이제 실적이 부진한 탓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솔직히. 맞습니다. 그만큼 주가도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실적을 채워 나가면서 다시 턴어라운드 구간에 들어서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매출을 늘었고 적자는 줄었고. 네, 맞습니다. 턴어라운드 이제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간다면 저는 CJCGV는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효성화학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동이 안 되면서 실적이 좀 부진해 있었고, 그리고 스프레드도 계속 좀 증감력이 좀 떨어지면서 예. 계속해서 이 실적을 못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둔화를 만회를 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이어진다면 저는 지금 같은 저점에서 아직은 터지지 않았지만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이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큰 힘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더 크는 건 아무래도 효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효성화학으로 일단 두 분의 선택이 마찬가지로 모아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도 마찬가지일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그 시청자의 선택도 마찬가지 수준이 아니라 뭐 압도적이네요. 그러네요. 효성화학이 73%를 가져가면서 결국은 결승으로 진출했습니다. 네, 저 정도면 당연히 효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네, CJCGV에 관련해서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CJCB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동남아, 호주, 상영관, 왜냐하면 지금 CJCB를 좀 제일 이야기시 뭐냐면 4D, 그러니까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영상 감 있게 할 수 있는 이 기술을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회사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런 이 영화관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매출적인 구조, 뭐 팔고 이런 모든 판매적인 구조를 해외 시장에서 동일하게 마케팅을 하고 구사하기 때문에 네. 해외 수주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뛰어날 거로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강한 성장세를 보이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힘드네요. 자, 목표가 3만 원 잡고 일단은 한번 전진적으로 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CJCGV 대 효성화학에서 CJCGV는 3만 원으로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효성화학 올리도록 할게요. 2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네, 4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오위즈 홀딩스 게임주로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종목은 자동차 부품입니다. SL, 바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기세에 올려잡고 있는 두 종목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네오위즈 홀딩스랑 SL 저 최인호 전문가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현대자동차죠. 예, 일단 납품해야 되는데 일단 납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어디 있었지 싶었네요. 네, SL이라는 거죠? 예. 있습니다. 네, 그럼 김영훈 전문가님은요? 저도 SL입니다. SL로 역시 의견을 모아주셨는데 자, 자동차 부품 그리고 사실 자동차 부품 쪽으로는 3월 정도부터일까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고 예. 게임주들은 요즘에 다시 좀 살아나는 모습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또 탄력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거는 자동차 부품으로 선택하신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전방 산업들이 발전이 되어야 그 후방 산업들이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텐데 네. 지금 네. 게임주들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아직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르는 건 너무 내려서 잠깐 오르는 정도일까요? 네, 잠깐 오른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전 대시세가 발현이 되는 건 오히려 게임주에서 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그 확실하지 않은 기준에 의해서 그런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고요. 예. 지금 SL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 다양한 부품들을 납품을 할수록 그리고 전기차 공장들이 계속해서 늘어날수록 북미 시장을 이미 많이 진출을 해 있던 이런 부품주들 SL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G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지역의 생산량을 회복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전기차로의 그런 부분들을 회복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좀 더 보면 SL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이 판단의 선택의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SL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부품, 내가 자동차를 만들면 그 안에 부품이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2만 개가 들어간다지 않습니까? 2만 근데 개요?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포크 램프라고 해야 되나, 라이트, 네. 그 다음에 HUD라고 해서 헤드업 디스크라고 해서 앞에 운전을 하면 유리창에 이제 속도가 더 나오고 방향 네네네. 나오는 그거 나오고 그다음에 어라운드 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말씀드리지만 돈이 되는 종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형차 위주의 어찌 보면 그에 대해서 대형차가 많이 지금 많이 기다려지고 많이 가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은 되게 탄탄해요.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는 반면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 안전한 기술력과 안전한 이런 거래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움직임이 또 계속 상승 우상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SL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 약간 그러니까 밥그릇 모양이에요. 깊게 한번 들어갔다가 네.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밥그릇 모양을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자동차를 만든 나라는 전 세계 유럽 시장, 그다음에 한국 시장, 미국 시장 100개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와 그런 것들의 공급의 원활한 그런 걸 위해서 봤을 때도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네. 되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자동차가 어디든 다 만들면 문제가 좀 될 수 있지만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납품한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되게 좀 크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네. 옥석을 잘 가리시면 충분히 좋은 종목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거 네오이즈 홀딩스 잠깐만 한마디만 여쭤보겠는데 네. 요거 만약에 본다면 네. 짧게 봐야 되는 종목입니까? 길게 봐야 되는 종목입니까? 지금 게임 시장은 그 어떤 지금 컨센서스를 지금 한번 다 읽어보고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더라도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많이 떨어지는데 다 모든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이냐 아니면 그냥 기술적인 그냥 기술적인 반등으로 올라가냐 아니면 그냥 한번 갔다가 다시 또 세력에 의해서 다시 또 쭉 내려가냐에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 정책이라 생각해요. P2E 시장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관련 법령이 만들어져야. 예, P2E라든지 그다음에 코인 시장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코인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NFT 시장이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로 이게 아우러졌을 때 많이 게임 시장이 좀 확실하게 그걸 믿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순전히 그렇지가 그냥 않아. 다운로드로 해가지고 트래픽으로만 가지고 수익을 내기는 좀 역부족이죠.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수많은 기술자와 디자이너들이 이 게임을 만들고 진행을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그 트래픽 가지고는 수익을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좀 시장이 조금 어둡다. 네. 이제 불쾌할 날이 조금 언젠가는 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을 일단 SL로 모아줬습니다. 이 종목이 결승으로 올라갈 텐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주셨는지 궁금하네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SL로 가게 됩니다. 73% 득표하면서 SL 최종 결승전으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모두가 자동차 쪽으로 기울었는데 네오이즈 홀딩스 관련해서는 김영호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가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네오이즈 홀딩스는 목표가 이제 56,000원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제가 하나의 시나리오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게임주들의 대시세입니다. 게임주의 대시세고 이게 이제 위메이드 맥스나 위메이드가 지금 한번 시동을 걸었다가 제가 쉬어가고 있는데 네오이즈 홀딩스가 이제 차례가 온다면 대시세를 기반 삼아서 목표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오이즈 홀딩스 56,000원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SL을 올리도록 할게요. 결승전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수소라는 키워드를 안고 있는 효성화학대 자동차 부품 SL의 대결입니다. 네, 둘이 뭔가 관계가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요. 자동차로 이렇게 엮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자동차로 네. 엮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 효성화학과 SL 중에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나이론이라는 말이 효성이었고 옛날에 효성이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 일단은 1위고 국내 1위고 그걸 가지고 필름도 만들지 않습니까? 나이론 필름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예. 오늘은 나이론 같습니다. 나이론. 효성화학인가요? 효성화학. 알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결국 두 종목을 보면은 이거를 좀 기업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시장에 맞는 그런 좀 트렌드한 바로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그 차이인데 네.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SL을 보겠습니다. SL 오늘 단기적으로 뚝심이 SL. 대단하신데요. 그러네요. 저번 시간부터 네. 옛날부터 옛날에 쪽부터 제가 계속 이 전통의 SL 꼽아주신 이유 간단하게 코멘트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저번에 나왔을 때부터 이제 목표가 예. 말씀드리고 이제 이게 달성을 했는데 더 볼 수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기술력 좋고 이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지만 어찌됐든 그 턴어라운드를 기다려야 되는 과정에서
이제 공장도 이제 재가동돼야 되고 네. 이 스프레드도 다시 회복이 돼야 되고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 근데 SL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좀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면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그 부품들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 이미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본다면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수익 보시는 데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빨리 갈 수 있는 SL을 골라주셨는데 최인호 전문가께서 효성화 집어주신 이유는요? 자, 지금 그 어디입니까? 저 삼성 저 네. P3 공장, 평택의 공장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오신 데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아직 다 안 지어진 곳이에요. 그 크기가 얼마나냐면 딱 길이가 직선으로 600m예요. 길이만, 길이가요? 비닐하우스처럼 되는데 10m로 해서 지그재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다 가려면 한 3km가 돼요. 와, 화장실 한번 가려면.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그 정도 구조인데 엄청난 거기가 규모네요, 정말. 플랜트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파이프, 가스 예. 같은 거 뭐냐면 반도체 세척을 해도 가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라인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누가 납품해? 현대가 납품해, 현대. 아. 현대가 지금 관이 다 배관이 다 거의 현대 거예요. 예. P3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효성화학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 NF3라고 해서 반도체용 기판 세척하는 그게 그러니까 NF3라는 가스가 있어요. 네. 그게 효성화학에서 만들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양은 수주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 그러니까 그 반도체에도 이 효성화학이 반도체 같이 디스플레이 역할을 해요. 원래 NF3라는 예. 원래 가스 그러니까 이 반도체 공장을 가게 되면 비싼 기계들이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걸 세척하는 그 파이프 라인들이 이렇게 배관들이 어마어마해요. 예. 거기 다 가스들이 다 아하. 연결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가스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째 말씀 600m, 10m, 10m씩 아, 거기 다 들어가려면? 다들 어마어마하죠. 어이구. 또 그걸 또 계속 쓰면 다 채워야 되고 하기 예. 때문에 중소업체들은 그 정도의 양이 또 네. 운영이라든지 깨끗하거나 완전 초정밀의 가스를 또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효성화학을 거기 들어갈 수 있던 어찌 보면 레벨층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 기대치, 예상치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용호 전문가 이게 트레이닝 측면입니다. 네. 장기적인 면에서도 이게 단타적인 이렇게 측면을 봤을 때도 효성화학이 나쁘지 않고요.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에 중장기 섹터로 그냥 꾸준히 가져가더라도 또 수소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나쁘지 않아요. 기간적으로 이렇게 좀 나쁘지 않아요. 그걸 안 받네요. 제약을 안 아무도 나쁘지 받네요. 않아요. 제약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예. 때문에 제가 지금 처음부터 이게 미인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 일단은 악재와 호재를 다 같이 계산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은 간다. 기본은 네. 간다. 그래서 기본이 되어 있는 기업. 그래서 효성화학을 선택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연 오늘의 미인주는 누가 될지 시청자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미인주 결정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 네, 효성화학이 가져갔습니다. 62% 득표를 했는데요. 네. 자, 최종 우승자분 발표해 주시죠, 미나이커. 네, 오늘의 우승자입니다. 바로 효성화학입니다. 네, 우리의 미래는 수소였습니다. 효성화학이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네. 그러면 네. 효성화학 최인호 전문가님이 예측까지 해주셨잖아요. 네. 네, 가격도 예측해 주시죠. 일단 먼저 단기적인 측면을 먼저 하고 왜냐 또 나올 것 같아요. 예. 이 종목은 분명히 나옵니다. 또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까지는 보지 않고 단기적으로 그냥 25만 원 선까지만 한번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네. 25만 원 선까지 저희가 이제 매물대가 좀 많습니다. 좀 있으니까 저까지는 충분히 한번 올라가는 거 보시다가 네. 그때도 차후에 또 종목이 나올 겁니다. 네. 그때 되면 다시 중장기 세트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단기적인 측면으로 25만 원 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만치 않은 SL 네. 관련해서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목표가는 일단 32,000원 보고 있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왔다 갔죠. 지금 예. 조지아 신공장에 대한 그런 증설 수혜 부분도 있고 EV 시장에 대한 성장 수혜주도 지금 둘 다 해당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이 목표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지금 매물대를 돌파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인 효성화학 25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SL은 32,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최고의 비주는 효성화학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김영호 전문가님 공개 방송 네. 있으시죠? 네, 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리뷰 해드리고요. 오늘 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이지바이오, 신성홀딩스 이런 종목들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내일 장에서는 또 이런 종목들을 고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